그래서 이 지금 위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영재비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끝냈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들 챙겨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좀 시야를 넓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은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중학생들은 정확히 알고 이시를 정확히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늬만 창의가 영재가 아닌 실제로 시험을 봐도 의미있게 점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좀 깨져가지고 캠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캠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제 영재고 입시도 과거 입시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기준이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선행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행의 위치, 내가 어느 정도 했나, 선행이. 그러니까 선행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영재고 과정을 봤을 때도 불안해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딴 아이들은 뭐 수투, 미적까지 다 했대. 그리고 영재고 과정을 왔대. 떨어져도 뭐 그냥 선행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아이 이제 수학 끝내고 막 왔어요. 그리고 영재를 막 준비한대요. 그러면 어머니들 계속 고민하세요.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시험을 좀 못 보면 얘는 일이 아닌가 봐. 좀 시험 잘 보면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확신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영재고뿐만 아니라 캠프 안에서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영재고를 많이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 중에서 수학 상하만 이제 하고 영재고 합격을 했죠. 근데 합격자만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딴 애들은 거의 다 하고 왔고 또 빠르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가 그 정도면 사실은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은 더 힘들겠죠, 어떤 부분. 영재고 최종 단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이제 선행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선행 위치 안에서 뭘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 의미있게 선행 과정 어느 정도 거쳤느냐? 그러니까 애들 보면 수투까지 다 했대요. 아니 미적까지 했대, 막 심지어. 근데 못 풀어요. 이해가 없어. 하긴 했는데 과정. 그러면 이거는 뭐 케모가 문제가 아니라 영재고가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그러니까 학습 습관이 잘못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복습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장난처럼 아무리 가르쳐줘도 틀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복습이,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나쁜 친구는 아닌데 복습이 너무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볼 때 여러 학원들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라. 이게 비슷하다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너는 이 비슷한 문제를 도대체 몇 번씩 하는 거니? 그리고 이 문제를 또 틀리는 거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아이가 선행이 어느 정도 탄탄히 돼 있고 위치가 뭐 저는 최소로 수학까지는 봐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아니면 수학까지 뭐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의미 있게 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오는 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사실 캠프를 해도 되고 영재고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선행이 탄탄하지 않다. 이때는 뭐래도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선행도 탄탄하지 않은데 얘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그래. 성적도 그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뭘 써놓은 거냐면 지금 인터넷 가서 영재고 치고 캠프 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 분야의 국제 올림피아드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점점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게 이런 아이인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선행이 잘 되고 있다, 우리 아이가 갖춰져 있다, 그럼 가야죠.
맞아요. 왜냐면 K무라는 거 목적 자체가 아이들을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영재 불황의 관련성 뭐 100%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문제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덜 불안하시고. 그러니까 선행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보셔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선행을 나간 건지 판단해 보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K모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1차든 2차든. 그리고 영재고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결국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보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뭐 명확합니다. 제 생각하기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 PG1반, 뭐 PG2반, 그리고 K반, 과정 PG3, 뭐 KG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여기 공통적으로 K반을 제외하고 보면 다 있는 게 선행과정이 같이 있어요. 선행과정 같이 있어요. 당장 바꾼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행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학습을 위한 선행을 가르치고 유형을 연습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선행이 중요하긴 하다. 확실히 아이들이.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 아예 끝내버리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실제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만 풀면서 딴 과목을 좀 더 준비해야지 일반고로 간다고 하면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일반고를 가서 중간을 하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반고를 준비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보면 그리고 영재과정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시나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꾸준히 지속력 있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선행이 다 있고요. 특히나 이제 PG1, 2반은 이제 필수 선행이라고 해가지고 핵심 선행. 그러니까 수학 상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시키는 거. 근데 수학 상하가 안 되면 수원이 안 돼요. 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확실히 수학 상을 잘한 친구들이랑 시원찮게 한 친구들은 수원할 때 표시가 확실히 나요. 그리고 이제 K반과 H반은 이제 K모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K모에 대해서. 근데 할 애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는 애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맞을걸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 막 돼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상황 안에서 국어도 영어도 뭐 챙겨야 될 과목들이 많은데 주 5일 막 하고 있고 수업을 그것도 K모부분 선행도 제대로 안 되고 나니까 그거는 부모도 뻔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PG과정은 일단 수학 상을 기본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2개월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상이랑 기하. 그리고 PG2는 수학 뭐 하하 부분 그리고 기하랑 조합이 이제 들어가 있죠. PG3에서는 수학 상하 그리고 플러스 대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을 메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실력 정석을 메인 교재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하의 실력 연습 문제들을 다시 한번 리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KG반인데 KG반부터는 수원에 대해서 나간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고반을 가든 뭐 잠시반, K반, H반을 가든 그리고 뭐 과거 실전반을 가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K전반은 뭐 수원. 그러니까 저희는 뭐 편집해가지고 뭐 발췌해가지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제대로 어떤 하나의 정석을 제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KG2반 같은 스투. 네. 근데 뭐 수학상화 실전, 수학상화 플러스 수원 실전 이렇게 있는 건 애들이 계속 복습시킬 수 있고. 네. 뭐 이때는 미적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가 구성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행 부분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확실해요. 어떤 부분 안에서. 그리고 특히나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 공부를 통해서 사고력
학력을 기르는 게 저는 당연히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사실 좀 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의 특성이 맞고 그 공부 과정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 입시를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수학 수업을 들어봤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첫날 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수학을 못할까? 왜 이게 힘들까? 그리고 과거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시거든요. 면접이니까. 그럼 그 면접에서 나왔던 문항에 대해서 애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이제 면접이니까 사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제 의도는, 그 선생님의 의도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니? 그래프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중학교 3학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패턴화된 그 문제의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그냥 선행도 사실은 좀 경험이 있고 중학생들 정확히 안 돼 입시까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셨을 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선행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캠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을 목표로 하는데 캠프를 해야 할까요? 영재 입시와 캠프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이랑 6학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그 목표가 뭐냐? 딴 데 시간을 쏟을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K몰 하고 영재를 가야 된다던데 블로그 좀 찾아봤더니 다 뭐 K몰 한다면 영재를 가야 된대.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내년에 2학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K모드 해야 돼. 영재고로 하려면. 그게 맞나요? 아니거든요. 꼭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모의 목표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대표로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K모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날카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간 쓰고 저렇게 시간 쓰고 이거 하니까 아닌가 봐 이거 하니까 아닌가 봐 이런 식의 공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6학년은 다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에서 이제 2차까지 끝난 친구들에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진행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영재로서 클 수 있도록 수학이 뭐 기계적으로 막 연습시키고 유형을 막 연습시키고 그런 수학을 하는 게 올바른가 우리 중학생들이? 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 2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입시의 핵심이야 이 친구들한테. 만약 영재고 시험을 볼 거면 그냥 영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걸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K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를 위해서 반드시 K모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시간 얼마나 걸리냐 수업만 할 거냐 아니다 과학도 해야 되고 지금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명확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거든요. 막연한 게 제일 안 좋은 거다.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 정확히 얘기해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영재고를 준비한다면 그냥 입시가 핵심이죠.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학년이니까 드린 말씀이지만 학교생활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막 반짝반짝하고 학교에서
졸고 막 이런 학생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럼 영재고까지 생각한다면 추천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만약 우리 아이가 이쁘니까 나의 제자니까 잘 써주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심지어 예시도 있어요. 영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Q&A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얘를 뽑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추천서를 실제로 펼쳐보면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2학년이 되는 거고 영재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실전적인 핵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목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입시의 핵심이죠, 사실. 왜냐하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잖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질적인 학습이 좀 필요해요. 본질적인 학습. 그러니까 그게 케이모가 됐던 선행이 됐던 큰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그러니까 케이모가 되면 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오래 풀 수 있는 거고, 선행이 됐으면 그 부분 안에서 좀 본질적으로 선행과 영재의 교집합이나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애들이 좀 더 수학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서는 말씀 안 드린 게 이것도 정보의 편향이 되게 커요. 되게 열심히 막 공부하시는 어머니들은 너무 잘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케어 해야 되니까 해야지. 근데 우리 아이 2학년이에요. 지금 3월달이에요. 이제 인문반에 들어갔어. 하면 되는데 케어 주 5일은 막 해. 그건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아니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옛날 기초이긴 한데, 일단은 경기 좋아하는 문제라서 갖다 놓은 건데, 이게 경기 영재고 기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읽고서.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도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 이 숫자가 1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2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뭐 7일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100일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해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나타낸 수가 뭐냐? 6개 점으로 가능한 최대 수는 뭐냐? 10개로 최소의 수는 뭐냐? 나타낼 수 있는. 이게 케이모 문제랑은 같지 않겠죠, 당연히. 케이모는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익혀야 되고, 그리고 케이모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너무 문제도 많고, 사실 팩토라되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오히려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익숙해지면. 근데 영재 문제는 물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점점 더 그래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등과정의 개념을 벗어나면 체크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재고 기출문제는 뭐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다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체크해보시면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니까 이 케이모랑은 가야들이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 케이모 짧아서야 한 줄? 2줄? 이거 안에서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케이모가 의미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여유가 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초5야, 초6이야. 그래서 다 끝내고 케이모를 하고 있어. 그럼 뚜룩뚜룩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을 잘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선생님도 심지어 뭐 좀 미심쩍어 이런 상황인데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거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럼 누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언제 처음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수학을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조회 방정식 중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수학 부분에서 원회 방정식이에요.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아라고 막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 단원이 17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정석기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면 소단원이 있는데, 소단원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그래프예요. 첫 단원이. 그러니까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단원이 두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세 번째 가야지 식이 나와요. 방정식, 직선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명확해요.
중등 기억 잘 못해요. 중등 기억 잘 못해요. 실제로. 그러면 위치관계는 1인치 할 때, 평행할 때, 만날 때.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유형이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사고력이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유형이라고 치고 암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위치관계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도 만나는 것 중에서 특수한 건 직각일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되는 거고, 원 같은 경우에도 원은 직선 원의 위치관계가 워낙 중요한데, 만나지 않을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죠. 근데 이거 적절 방식을 공식이랍시고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없어진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얘는 접할 때는 이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연장이 돼요.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의 뭐 무슨 유형을 내가 풀 수 있고, 그건 영재공부 아니고, 영재비랑 경시공부, 설행공부도 아니에요. 내 이 유형을 확실히 파악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유형이 나올 때마다 달라지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못 풀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부를 목표로 하신다면 선행도 영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시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인 입시에 이해가 있는 학원에 맡기시는 거 맞아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학사원 여기서 해야지. 꼼꼼하게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1일 테스트를 보고요. 과제 성취도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과제 성취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뭐 예습과 복습을 둘 다 하면 A고,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B고, 둘 다 안 했다 C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과목별로 체크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적어도 이제 학원에 등원을 하면 2개의 메시지를 받으실 거예요. 항상 이거랑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성적표. 그러니까 1일 테스트를 저희가 보거든요. 1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 보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말고는 관심이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관리라는 건 물론 이걸 보내드릴 거고 얘기를 할 건데, 부모님들이랑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라고 봐야죠. 의지라고 봐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느냐,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랑 같다고 봐야죠. 그게 관리라고 보는 거지, 그냥 방치하고 애들 많으니까 뭐 알아서 공부하겠지 뭐 이런 느낌은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아니지 않나, 점점 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 너희들은 다르냐?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MRP나 아니면 딴딴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충일들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중등심을 풀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단계별로 체크해서. 근데 이게 최상위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키우고 싶은 거죠. 저희는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좀 더 빨리 오시면 좋겠죠. 6학년이나 5학년이나 6학년 때 오면은 나쁘지 않아. 그때부터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애들이 너무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이 학원 막 저 학원 막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습관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방향성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맡겨주시면, 그리고 영재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데 1년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1년 가지고 부족하다. 서양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한 1년은 반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그러니까 문제 100문제 풀고 시험 보는 거예요. 문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간 과정이지만. 그리고 다시 시험 봐서 체크 통과를 못하면 다시 재단 보는 거고, 그 다음 다음 과정을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3-2까지 하면 100문제씩까지 600문제죠. 시험 빼고.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약간 딴 과정이었고 딴 과정이 있어요. 더 어려운 거. 중도시와 이제 시중 문제집들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3-10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어릴 때 오면 오히려 좋고,
중학교 1학년도 지금 어찌됐건 바이어스에 맞게 준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교재는 좀 이따 팀장님 말씀해 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것들이 영재고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일단 맨 첫 번인데 이게 3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죠. 근데 2021학년도 세종 2단계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서술형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제대로 연습하면 사실은 내신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중도 심화도 그리고 영재고 준비까지 같이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계별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목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대로만 늦지 않다. 이게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제 수학 3을 했어. 여기저기서 다 늦었대. 미적분을 끝냈대. 수투로 들어갔대.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제대로 가면 늦지 않아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바이어스에 맞게만 가면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 중학교 1학년이 이런 말 하면 요즘에 욕먹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 수학 3과를 하는데 잘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게 늦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가면 좀 높이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2차까지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럴 거예요. 좀 더 멀리 가고 싶으면 그냥 당장에 정석을 푸는 거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진짜 이거거든요. 일단은 저희 목표는 좀 소치도 부족한 아이들이든 아니면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든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아이들이 성장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좀 더 상세한 과정 진행 과정을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